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 앨리스입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는 추석 연휴였던 것 같은데 추석 연휴 잘 지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조금 없어가지고 시간관념도 약간 그렇고요. 뭔가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뭔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도 오래된 얘기 같고 약간 그렇습니다. 멘탈 스테이시 왜 그런지는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은 안 찍는 것보단 찍는 게 더 좋으니까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이고요. 내일 영상이 업로드 되는데 제가 이번 주는 못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시간이 좀 돼서 지금 오후 3시가 넘었을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시 원래 영상을 찍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앨리스고요. 니링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채널일까 궁금하시다면 뜨개질, 코바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영상을 찍고 있는 채널입니다. 백그라운드에 들리시는 것처럼 저희 강아지가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단은 F4는 없고요. 오늘은 윗만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첫 번째 윗은 이번 9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 언어피셜 함트 중에 펜톤 미롤롱, 펜톤 함트 하고 있잖아요. 펜톤 함트에 저도 스웨터를 하나 뜨기 시작했는데 패턴은 스모키라는 패턴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을 때 거의 시작을 해서 리빙만 몇 단 해서 아주 조금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 스웨터는 케이트 데이비스님의 패턴이고 바텀업 약간 라이트한 케이블이 들어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럼 일단 제가 이번 주 얼마나 뜨개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 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실은 로컬 실로 멘도시노 울이고요. 투플라이 탈기 핑거링 해서 이게 한 볼이 100g이 안 되는 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2.5아운스 해서 한 80g 정도 될 것 같고 290야드 해서 100g이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400야드 정도 안 돼도 한 380야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통통한 핑거링 웨이트의 실이고요. 다잉은 이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Forbidden Tea Dye Works라는 분들이 하셨고 이거는 내추럴 다이로 레더를 사용해서 다잉을 한 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리게이션이 있고요. 토널이죠. 이렇게 연하게 하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떴을 때 분명히 색깔의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저는 한꺼번에 5볼을 샀고 그닥 그렇게 베리에이션이 저한테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이걸 토널 얀을 쓰실 때는 컬러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2개의 볼을 같이 번갈아서 사용해서 한 줄 뜨고 또 다른 볼로 또 한 줄 뜨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컬러 디퍼런스를 줄이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그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뜨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큰 불만 없이 뜨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을 떴고요. 그닥 그렇게 막 색깔의 차이 제가 지금 2볼을 이렇게 생긴 거 2개를 썼는데 요만큼 지금 남은 상태고 이제 인크리스를 이쪽에 약간 뱃 윙처럼 약간 이 부분을 인크리스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까지 그냥
증감 없고 줄임 없는, 증과 감이 없는, 증감 없는 부분 그냥 쭉 이게 한 12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인치 정도를 끝냈습니다. 열심히 떴어요. 색깔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는 좀 연하고 어떤 데는 좀 진하고 그게 반복이 되지만 그게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떴고요. 이 실은 제가 스와치를 했을 때, 스와치 하기 전이에요. 처음에 이 실을 볼 와인더에 감았을 때 감고 나서 제 손을 보니까 손이 색깔이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가 세팅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스와치를 만들어서 웻 블락을 했는데 이걸 물에다 담그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색깔이 오렌지 짙은 약간 탁한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 많이 빠지겠구나. 그래서 이런 실 같은 경우는 다른 색깔의 실과 같이 사용했을 때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특히나 하얀색이나 이렇게 내추럴한 컬러를 같이 했을 때 그 실이 물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실을 사는데 그렇다 하면 일단 한 번쯤은 세팅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나서 물이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걸 이제 말려서 새로 감아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한 가지 색깔을 사용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요. 글쎄요, 조금 이제 뜨개를 하면서 손의 색깔이 변합니다. 뭐 한 시간을 떴다 그러면 손이 내가 뜨는 어디에 실을 걸쳤는지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새까맣게 물드느냐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졌을 때도 러스틱하지만 약간 그 찰기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실이고 그래서 꽤 열심히 재밌게 복잡하지 않아서 같은 리핏을 여러 번 지금 했고요. 한 리핏이 여기서 요만큼이 한 리핏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리핏 정도 하고 4리핏까지는 안 됐나? 아니면 4리핏하고 좀 더 됐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3리핏, 4리핏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뜨려고 지난번에 영상을 찍고 나서부터 얘를 위주로 좀 많이 떴고요. 열심히 뜨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제 지인의 딸이 올해 이제 4살이 되는데 매년 제가 드레스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가 내년이 뭐지? 1살, 2살, 3살, 4살 4번째 만들어주는 드레스고요. 그 전에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줬고 카디건 같은 것도 만들어준 것도 있고 더 어릴 때는 점프 숫 같은 것도 만들어준 적 있고 스웨터를 만들어준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일에는 5살까지는 드레스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실도 더 많이 필요하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이게 드레스다 보니까 풀 랭스 드레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 옷은 좀 두툼한 것보다는 가는 실들을 선호해서 가는 실로 뜨다 보니까 이것도 꽤 큰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기도 하고 아이가 이렇게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 아이여서 작년부터는 사실 뜰 때 색깔을 미리 컨펌을 받아서 떴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뜨고 싶은 걸로 그냥 떴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는 만약에 떠줬는데 안 좋아하는 색깔이면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자한 그런 색깔 좋아하고 핑크색 보라색 이런 것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색깔을 고르다가 이 색깔을 사실은 골랐어요. 이게 드랍스의 노르드라는 건데 이거는 알파카하고 아크릴릭하고 어디 써있지? 폴리아미드가 30%고 45%가 알파카고 25%가 울. 그래서
한 70%가 내추럴 파이버고 30%는 이제 아크릴, 신테릭 파이버가 들어있는 그런 실로 골랐어요. 제가 아이들 옷 뜰 때는 그닥 그렇게 막 비싼, 그러니까 가격이 프라이시한 실을 쓰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제 목표는 항상 1, 2년 정도이고 그냥 옷을 뜨거나 할 때 보통 몇 년을 입힐 생각으로들 많이 뜨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매년 사실 드레스를 떠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 입었을 때 예쁜 핏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업해서 뜨지 않고 그냥 보통 사이즈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입었을 때 잘 맞고 그렇게 뜨고 다음 해에 또 입을 때는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뜨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었을 때 좀 잘 맞는 그런 사이즈로 에임을 해서 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한 드레스가 푸티님의 썬데이 드레스라는 아이들 그런 드레스고요. 썬데이 하면 썬데이 카디건 있고 썬데이 풀로브 있고 그 푸티님의 패턴들 보면 어떤 패턴이 있으면 그거로 애들 버전 있고 베이비 버전 있고 어덜트 버전 있고 쭉쭉쭉쭉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썬데이도 썬데이 카디건 벌키 웨이도 있고 썬데이 뭐 풀로브도 있고 그런데 썬데이 드레스는 애들 버전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스웨터를 뜨자 하고 실을 보다가 드랍스에 있는 색깔 그 실 중에 드랍스 메리노를 할까 하다가 드랍스 노드는 안 써봤으니까 이걸로 하는 게 어떨까. 이것도 핑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엣지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문은 8월 30일 날 했고 그리고 지난주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못 받았었고 아마 그 다음 날쯤 금요일이나 지난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거 스모키 뜨는 거 조금 여기까지는 제 목표는 인크리스 하기 전까지 뜨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거기까지만 뜨고 얘를 스와치를 해봐야 되겠다. 받았는데 실이 좀 도톰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역시나 그 썬데이 스웨터, 썬데이 드레스는 게이지가 28이고요. 이거는 스와치를 해보니까 24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작은 사이즈를 하면 뜨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캐스트 온은 뭐 몇 코씩 다르긴 한데 그게 뭐 3세에서 4세, 4세에서 5세 중간 코스가 되게 비슷하고요. 이걸 어저스트 했다가 잘못하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과감히 포기하고 실을 새로 샀습니다. 이걸 기다리느라고 제가 그동안 시작을 못했던 건데 이건 급한 거거든요. 10월 1일 날 제가 그 지인을 만날 때 주기로 한 거라서 이거 먼저 떠야지 해서 제가 다니는 가게에 니링 포 올리브에 그 메리노 핑거링 웨이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데피니틀리 핑거링이라고 소리치는 핑거링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 색을 샀습니다. 아주 비슷하죠? 실제로 보면은 얘가 조금 더 짙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파이버가 다르죠. 저는 이 드레스는 약간 이런 파이버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약간 퍼지함이 있으면서 너무 딱 이런 그냥 메리노 울 느낌이 아니라 약간 헤어리하면서 알파카의 느낌이 있는 그런 실을 사용하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이걸 산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못 쓰게 됐죠. 그래서 얘는 포기하고 얘는 뭐 가게에 많이 있어서 그냥 바로 주문을 해서 스와치 안 하고 그냥 바로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을 뜬 상태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지금 암 세퍼레이션 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계속 스타킹내시면서 A라인으로 계속 증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긴 썬데이처럼 티피컬 썬데이 스웨터에 푸티니님의 티피컬 썬데이 스웨터처럼 약간 이렇게 리빙이 인크리스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리빙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무척 작아 보여서 이게 과연 맞을까? 저는 4세에서 5세 뜨고 있고 이 아이가 4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보면 꽤 넓게 늘어나요. 그래서 입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 위는 아직은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폴드 다운을 해서 여기를 꼬매주는 스타일이라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아직 그 부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데 이 패턴에 의하면 제가 이 니링 포 올리브의 이 실이 4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4개니까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드레스다 보니까 길이가 있어서. 그래서 4개를 샀는데 지금 쓰고 있는 볼, 이것도 이제 얼마 쓰지 않은 볼인데 이게 2번째 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3번째 볼을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드레스, 이 스커트 파트에서. 과연 4개를 쓸까? 전 썼으면 좋겠거든요. 뭐 빨리 끝나면이야 좋겠지만 제가 그 실을 포인트로 사가지고 이거를 리턴을 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남으면, 아무튼 그래서 4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사이즈랑 어른의 스웨터 사이즈랑 크게 다르지 않다, 실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꽤 많은 니팅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만큼 진행했고요. 꽤 요번에는 윕들을 새로 시작하는 윕들이 꽤 진전이 좀 많았다. 그 이유는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약간 그냥 무한 겉뜨기만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여서 이거는 시간이 날 때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걸 할 수 없을 때 뜨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리바이벌이라는 스웨터인데 이 팔은 다 끝냈고 바디만 더 뜨면 되는 상태였고, 바디를 조금 더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지금 이만큼을 떴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 마커가 여기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글쎄요, 한 3인치 정도 더 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 그냥 무한 메리아스 뜨기로 이만큼, 뒷면에 제가 이걸 걸어놔가지고, 그쵸? 지금 전체적으로 바디가 몇 인치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글쎄 한 8인치 정도 될까요? 강아지가 2층에 가서 우네요 또. 지금 방금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싹 끝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열심히 시간이 날 때, 복잡한 걸 뜰 수 없을 때 요거를 잡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3개의 윕은 요렇게 3개가 다예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뜨개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 영상을 찍고 그때 이제 금, 토, 일, 월 이렇게는 많이 바빴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가 화요일날 이제 대학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들 뭐 이런 거, 그리고 저희 강아지가 이제 월요일날
울트라 사운드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찍었는데 뭐 아무 이상 없고 뭐 파서블 키드니 디지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우려 때문에 찍은 건데 깨끗했어요. 콩팥은 깨끗했고 이제 의사가 설명을 하기로 이제 그 피검사에서 어떤 수치가 나오는 것은 얘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키드니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데려왔을 때부터 그때가 8주? 한 2달 정도 됐을 때 데리고 왔었는데 태어난 지 그때부터 병원에 다녔고 병원에서 하라는 건 다 했죠. 뭐 어릴 때는 뭐 몇 개월마다 체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살부터는 매년 애뉴얼 체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애뉴얼 체크업을 매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피검사 해야 된다면 하고 이거 약 먹어야 된다면 먹고 무슨 이런 검사 해야 된다면 하고 그런 식으로 쭉 계속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한 7살 정도부터는 그 피검사를 했을 때 뭔가 약간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의사가 좀 약간 뭘까 이걸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약간 그런 정도의 낮은 수치인가? 이게 이번 검사 땐 이러고 다음 검사 땐 괜찮을지도 몰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그걸 올해도 좀 뭐가 나왔는데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 라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그 초음파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그래 초음파를 하자.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푸시를 안 하는 것이 일단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런 이유가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걸 감수하고라도 이런 약간 uncertain한 약간 이런 스테이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면은 그걸 찍자. 그래서 찍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의사 말로는 지금 키드니 디지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약간의 수치는 뭐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지만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얘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하면 그때부터 이제 밥 먹는 거 그런 거 다이어트를 바꾸던지 아니면 언젠가부터는 약을 먹던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마음의 안도감. 돈은 많이 들었지만 안도감. 그래서 그걸 월요일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차를 렌트해서 이제 화요일날은 아이 학교 있는 대로 운전을 해서 이제 짐 내려주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돼서 그랬죠. 그러고는 화요일날 가서 화요일날 저희 식구가 이제 다 갔거든요. 몽모이까지. 근데 요번에는 조금 수월했어요. 딴 때보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뜨개질을 꽤 많이 했어요. 이 드레스도 제가 캐스톤하고 한 몇 줄밖에 안 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제 왔을 때 이 암 세퍼레이션 하는 데까지 하고 왔고 제가 이제 여기서 세퍼레이트 하는 부분은 집에 와서 해야 되겠다 하고 가져간 프로젝트가 이거하고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밤에 세퍼레이트를 하고 좀 뜨고 오늘 아침에 뜨개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또 좀 뜨고 해서 이만큼을 뜬 거고 그래서 차 안에서 꽤 많이 떴고요. 오는 동안에는 얘를 뜬 것 같아요. 얘를. 이것도 여기 붙어있던 실을 다 썼고 그래서 지금 2개를 핑거링 웨이 2볼을 다 쓴 상태고 새로 실을 조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꽤 많이 떴고요.
내려주고 이제 짐 방에다가 놔주고 이제 언팩하는 거는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룸메이트도 먼저 와 있고 방도 좁고 그래서 거기서 뭐 언팩을 하느니 뭐 그렇게 제3자가 나서서 막 그럴 건 아니었고, 그래서 내려주고 그냥 이제 나왔고, 또 이제 그날 당일날 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여서 1박을 한다고 이제 거기에 숙소를 잡아놓고, 혹시라도 뭐 라스트 미닛으로 필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러면 연락을 해라 이제 그러고는 굿바이를 하는데, 얘가 약간 표정이 슬프더라고요. 얼굴이 울먹울먹 거리고 약간. 그런데 저는 사실은 되게 평안했어요. 그게 막 뭔가를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걔도 있어가지고 걔는 그 기숙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올라가고 한 사람 걔 보고 있고 스위치하고 막 이러더라고. 정신이 사실은 없기도 했고, 얘가 뭐 가만히 있나요? 강아지가 계속 어딜 간다 그러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막 가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 내려주고 막 새로운 차들 이렇게 드랍인 하고 하는 그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좀 정신을 차리기가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리고는 어제 이제 아침에 밥 먹고 그러고 이제 정신없이 와서 렌트카 리턴하고 하려고 조금 제 시간에 도착하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 와가지고 이제 걔를 내려놓고, 사실은 그래요. 걔를 데리고, 요번에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저는 걔를 데리고 갈 때는 에어비앤비를 항상 빌리는데, 이번에는 하루 자고만 오는 거고, 그래서 호텔을 알아봤는데 이상하게 또 호텔에 걔가 되는 호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호텔을 잡았는데, 문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집에 있던 이렇게 큰 집, 하우스에 있던 걔가 갑자기 방 하나에 이렇게 사람 셋이, 사람 둘이, 두 사람과 걔 하나, 이렇게 그냥 방 하나의 사이즈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돌아다닐 공간도 없고, 그리고 잠도 마찬가지로, 이 옆방에서 나는 소리, 뒷방에서 나는 소리,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쉽게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으면 으르렁거리고 약간 자기 집처럼, 근데 막 짖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도 힘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는 데리고 갈 건 아니니까, 대학 뭐 데리러 가야 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거잖아요. 처음으로 애를 멀리 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남편도 가고 싶어 하고 저는 가야 될 것 같고, 하루를 누구한테 맡기기도 뭐하고 막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다 같이 가게 된 건데,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걔를 데리고, 걔가 있으니까 뭐 어디를 갔다가 들렸다가 갈까 이런 것도 다 싫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사실은 화요일 날에 내려주고 호텔에 가 있는데 혼자서 지금 운전해서 가면 몇 시쯤 도착할까 막 이런 거를 계속, 지금 가버릴까 그냥 집에 갈까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수요일 날 돌아왔는데, 정말 저는 멀쩡했거든요. 애 내려줄 때도 멀쩡했는데 집에 오니까 그 허전함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어있는 방과 비어있는 책상과 의자, 그걸 보니까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조금 이모셔널리 캄다운 돼서, 아까 제 리딩 그룹에서는 그 얘기를 할 때 눈물이 좀 났었습니다만, 제가 약간 뭐랄까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모셔널하게 생각을 안 하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제 그리고 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약간 두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렇게 울다 보니까 이게 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라도 울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드라이하게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음 주에 또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것도 되게 그랬지만 이제 돌아오고 저녁을 뭘 먹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얘한테 저녁을 안 만들어도 되네. 얘 저녁을 안 만들어도 되는 거네. 이제 전 진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 둘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해도 되는 거네 하니까 왜 이렇게 서름이 갑자기 복받쳐 오르는지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나 오늘 저녁을 못할 것 같아. 기분이 너무 묘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오자.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해서 저녁 밖에 나가서 먹고 들어와서 정말 그냥 얘를 붙잡고 얘를 계속 떴고요. 저희 남편이 뭐 넷플릭스에 무슨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리 대결하는 뭐 흑수저하고 뭐 백수저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냥 앉아서 뜨개질 하면서 그거 보고 그냥 그러고는 저녁 때 잤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되게 쿨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이모셔널하지 않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이제 그 빈자리가 느껴져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도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제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좀 모르겠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게 지난주였는지 이번 주였는지 내가 뭘 했던 그 날이 언제였는지 지금 약간 머릿속이 하얗고요. 그래서 오늘도 뜨개 모임이 있다는 거를 계속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뜨개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 가야 돼를 제 스스로한테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정신이 이렇게 이걸 빼놓은 상태처럼 머릿속이 하얘요. 단지 이틀 갔다 왔는데 뭔가 이렇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갔다 오면 제가 일상 복귀를 빨리빨리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정확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약간 그건 안 해도 되지 이랬지 막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한테 계속 리마인드를 해줘야 제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서 뭐 하루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찍기 전에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지 하면서 좀 앉아서 잠깐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조금 더 버벅거리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주일이었고 뭐 저는 제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겠죠. 이제 티칭하는 것도 계속 제가 쭉쭉쭉쭉 넣어놨고 그리고 영상도 여러분이랑 찍을 거고 계획도 있고 뜨개질도 해야 하고 하니까 다시 빨리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정상적인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안 찍는 것보다는 찍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한테 업데이트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보다 뜨개를 하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뜨개를 많이 그래도 진척이 있어서 보여드릴 거는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앉았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제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제 퓨처 프로젝트나 실 같은 거 보여드릴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스펜딩 타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짧지만 그래도 안 찍는 것보다는 여러분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댓글도 지난 영상에 달아주셨는데 제가 댓글을 적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멘탈리. 그래서 오늘 안에 아마 댓글 다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영상 찍을 때는 벌써 이제 9월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